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교과서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내용인 이슬람의 등장과 발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굉장히 생소한 주제라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중요한 흐름들을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재생 시간을 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아라비아 반도는 오늘날까지도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진 황량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인간이 생존하기에는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이전부터 사람이 계속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사막의 세민,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부족 단위의 소규모 농업이나 유목 생활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아라비아 반도의 기원 후 6세기경 굉장히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동서를 이어주는 교역로에 위치한 두 제국인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 간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이 교역로가 막히게 되자 상인들이 바다를 이용해서 아라비아 해안을 돌아서 무역을 전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아라비아 반도의 해안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중심 도시인 메카는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맞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번영으로 얻은 이익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메카의 소수 귀족들이 이 이익을 독점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는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세기경 메카의 상인인 무함마드가 동굴에서 기도하던 중에 천사에 의해서 신의 예언과 계시를 받아 새로운 종교인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이 이슬람교는 유일신인 알라를 믿으며 이 알라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하층민,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메카의 귀족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가르침이었고, 이들은 무함마드를 죽이려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족들의 위협을 받은 무함마드는 메카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 메디나로 도망가게 되니 이것이 바로 622년 헤지라 또는 히즈라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슬람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헤지라가 일어난 622년은 이슬람 달력의 1년, 원년이 됩니다. 이후 메디나에서 이슬람 공동체를 조직하여 세력을 키운 무함마드는 결국 메카도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후 이슬람 세력은 아라비아 반도 각지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아라비아 반도 전체가 이슬람화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함마드 사후,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 이슬람 제국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같이 볼 것입니다. 그 변천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매우 간략하게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생략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바스 왕조가 있을 때 이집트에 존재하고 있던 또 다른 이슬람 왕조, 파티마 왕조도 좀 생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우마이야 왕조 이후에 등장하는 이베리아 반도의 후 우마이야 왕조도 조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큰 줄기를 잡아보면 이 정도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632년 이슬람 공동체를 지도하던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망하자 이슬람교 공동체는 예언자를 계승해서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정치와 종교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계승자를 바로 칼리프라고 하고, 칼리프가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지도자이자 종교적 지도자로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1대 아부 바크르부터 우마르, 우스만, 그리고 4대 칼리프 알리에 이르기까지 칼리프들은 선거로 추대되게 되었는데, 이 선거로 뽑힌 정통성이 있는 칼리프들의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 등을 정복하면서 이 이슬람의 영역이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바깥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후 4대 칼리프 알리가 반대파에 의해서 암살되게 되는데, 이 4대 이후 5대 칼리프 무아위야가 등장하면서 무아위야의 이름도 참 어려워요. 무아위야의 출신 가문인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 자리를
대대로 세습하게 됩니다. 이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세습한 기간을 이슬람 역사에서 우마이야 왕조라 합니다. 또한 이때 칼리프 자리에 계승을 놓고 이슬람이 두 파로 분열되게 되는데, 반드시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니어도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서 선출되면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수니파와, 그 다음에 무함마드의 혈통인 알리와 그 자손들만이 칼리프로서의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시아파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 분열은 14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슬람 세계에서 피와 피의 복수를, 테러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큰 분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였으며, 이 시기에 이슬람은 동쪽으로는 북인도부터 중앙아시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넘어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들은 넓은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지만 한 가지 실책을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원래 이슬람을 믿던 아랍인들이 아닌 타 지역의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 비아랍인들을 차별했다는 것이 그 실책이 되겠습니다. 우마이야 왕조 아래에서 비아랍인은 국가에 봉사하는 군인이나 또는 관료가 되기 힘들었고, 특히 원래 이슬람에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대로 믿게 해주는 대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그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유도했는데, 우마이야 왕조는 이렇게 개종한 비아랍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계속 거두면서 비아랍인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 불만은 아바스 가문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고, 결국 아바스 가문이 우마이야 가문을 타도하고 칼리프 지위를 차지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아바스 왕조의 시작입니다. 아바스 왕조는 비아랍인 차별을 철폐하는 한편 당 제국과의 전투인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중앙아시아와 동서교역로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바스 왕조의 큰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와 주었고, 특히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이 바그다드는 세계적인 교역과 학문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이슬람 세계는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북아프리카를 넘어서 주변 지역으로 점점 확대되게 됩니다. 특히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한 뒤 이베리아 반도에 세워진 후 우마이야 왕조는 에스파냐 등 유럽 국가들의 문화와 특히 학문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현재 에스파냐, 스페인에 남아있는 이슬람 양식의 궁전 알함브라 궁전이 되겠습니다. 한편 중앙아시아 지역도 이슬람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인 튀르크족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튀르크족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세력을 확대하였으며, 그 다음에 11세기 중반 셀주크 가문이 이끄는 셀주크 튀르크가 당시 약화되어서 혼란을 겪던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에 진격하여서 그 혼란을 대신 수습하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이 혼란 수습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최고 권한과 종교적 최고 권한 중 정치적 최고의 권한을 떼어서 셀주크 튀르크의 지배자에게 위임을 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이슬람 세계의 최고 정치 지도자 직위 술탄의 탄생입니다. 이후 이슬람 세계에서는 종교는 칼리프가, 정치는 술탄이 각각 최고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세력을 넓히던 셀주크 튀르크는 이슬람 세계를 통합하고 크리스트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그들이 정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에 비잔티움 제국은 유럽의 크리스트교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유럽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기 위해 군대가 파견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군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복 활동과 더불어 이슬람 상인들이 활발하게 교역 활동을 벌이면서 이슬람 세계는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부 아프리카까지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슬람이 등장한 것, 그리고 그 등장의 배경은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이 어떠한 변화의 과정, 변천 과정을 거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 지위, 칼리프 지위가 있었고, 그 칼리프 지위에서 셀주크 튀르크 때 정치적 권한이 분리되면서 술탄이라는 지위가 나오게 되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완벽하게 공부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